그날 저녁, 서울의 고급 아파트 거실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 민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져 내 손을 삼켜버릴 듯 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과 검은 펜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았으니까. 그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 승자의 미소. 눈은 결코 웃지 않고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빛날 테니까. 지은아, 간단해. 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승리를 확신할 때 쓰는 그 목소리. 서명하든가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종이와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 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며 날카롭게 찔러왔다. 속에서 쓰디쓴 웃음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내 집이라니. 머릿속에 지난 5년의 영상이 스치듯 지나갔다. 새벽 4시에 밀가루를 반죽하던 내 손, 어깨가 아플 때까지. 밤늦게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눈이 타들어가던 날들, 작은 빵집을 서울 전역에 알려진 성공으로 키우던 순간들. 건축가와 미팅하며 청사진을 가리키던 나, 바닥의 따뜻한 색상과 주방 캐비닛의 흰색을 고르던 나의 집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었다. 땀과 불면의 밤으로 지은 거였다. 벽돌 하나, 유리창 하나, 못 하나까지. 그런데 이 남자, 내 남편이 내 짐이라고 부르는 꼴이라니. 그는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만만한 숨막히는 침묵 속에 메아리치는 소리. 그는 나를 항상 그렇게 봤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지은, 싸움을 피하려 애쓰는 아내. 수년간 나는 그 믿음을 키워줬다. 그의 아이디어를 내 것처럼 칭찬할 때 미소 지었고 내 수익으로 사는 사치품에 침묵했다. 과거의 따뜻한 남자를 기억하며 탐욕스러운 낯선 일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맹목은 사라졌다. 커튼이 걷히고 진실의 가혹한 빛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서명해. 그가 재촉했다. 손가락으로 종이 아래 빈줄을 톡톡 두드렸다. 집을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법적 보호를 위해. 더 똑똑한 방법이잖아. 그의 거짓말은 이제 게으르게 느껴졌다. 믿게 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마침내 테이블에서 시선을 들어 그의 차가운 눈을 마주쳤다. 그는 눈물을 기다렸다. 애원하고 흥정하고 좋은 시절을 상기시키길 기대했다. 드라마를 원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강함을 느끼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순간 그 만족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얼굴은 고요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내면의 폭풍을 드러내지 않았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펜을 집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단단히 느껴졌다. 방 안 침묵이 완벽해 내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강하고 반항적인 리듬. 내 손이 움직일수록 민호의 미소가 커졌다. 그의 승리 순간.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했다. 싸움 없는 파괴된 여자. 펜 끝을 종이에 댔다. 검은 잉크가 흘러나와 선명한 선을 그었다. 김지은, 점선 위에. 서명은 떨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았다. 명확하고 단단했다. 항복의 행위였지만 힘의 행위처럼 느껴졌다. 끝나자 펜 뚜껑을 닫았다. 작은 클릭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펜을 서류 옆에 내려놓았다. 가방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현관 열쇠, 뒷문 열쇠, 차고 키의 손바닥에 잠시 느껴지던 익숙한 무게.
손을 펴서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쇠사슬 끊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수년 만에 강하게 느껴졌다. 아름다운 거실을 마지막으로 훑었다. 화려하고 편안한 새장. 내가 지었지만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제 내 거야의 내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다. 돌아서 문으로 갔다. 마지막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시선이 등을 태우는 걸 느꼈지만 무거운 문을 열고 시원한 저녁 공기로 나섰다.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돌길을 따라 차로 가며 알지 못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픔이나 상실의 눈물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해방된 안도의 눈물. 5년 전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설탕과 효모 냄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민호와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3층 계단 오르는 낡은 건물, 길거리에서 주운 가구, 내 방보다 큰 꿈들. 내 꿈은 롤링핀이라는 빵집이었다. 좁은 주방에서 시작됐다. 오븐과 냉장고를 동시에 열 수 없을 만큼 좁아서. 할머니의 오래된 레시피 카드, 사워도우 빵과 레몬 케이크.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며 희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민호는 내 최고의 응원군이었다. 시식자이자 마케터. 잠에서 깨워 머리 헝클어진 채로 따뜻한 크루아상을 훔쳐 먹었다. 지은아, 천재야. 세상이 이 맛을 알아야 해. 그가 나를 설득해 주말 시장에 바구니를 가져갔다. 손을 잡아주며 겨우 감당할 임대 계약서에 사인했다. 첫가게 벽을 함께 칠했다. 밝은 하늘색. 그가 자신에게 더 많은 페인트를 묻히며 웃다가 내 얼굴에 손자국 남기려 쫓아오던 날 눈물이 날 만큼 웃었다. 롤링핀은 하룻밤 성공이 아니었다. 천천히 완벽한 빵 반죽처럼 부풀었다. 사람들이 레시피를 사랑했다. 문 열릴 때 울리는 종소리, 집 냄새가 옷에 배는 느낌. 2년 만에 직원을 뽑았고 3년 만에 토요일줄이 블록 끝까지. 돈이 처음으로 걱정이 아니게 됐다. 그때 진짜 집을 꿈꿨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민호 안에 무언가가 작아졌다. 작은 승리를 함께 축하하던 그가 큰 승리에 조용히 짜증냈다. 공유된 희생이던 긴 시간들이 그에게 모욕이 됐다. 항상 피곤해하네 밀가루와 버터 냄새로 집에 오면 불평했다. 그 작은 취미가 나보다 소중한가 봐. 작은 취미.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임대비, 청구서, 그의 새 차, 옷을 대는 사업을. 처음엔 종이 베인 듯 작았지만 반복될수록 깊어졌다. 어느 밤 완벽히 기억난다. 주 최고 빵집 상을 받았다. 큰일이었다. 빛나는 유리 트로피를 안고 집에 왔다. 흥분으로 떠오를 듯 그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기다렸다. 새로 짓는 집거실에서 비싼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빵집 계좌에서 산 브랜드. 민호야, 봐봐. 우리가 이겼어, 기쁨으로 말했다. 그는 한 번 힐끔. 어두운 무언가가 스치고 시선을 돌렸다. 좋네, 여보 술을 홀짝이며. 드라이클리닝은 가져왔어. 기쁨이 순식간에 빠져 현기증 났다. 얼음물 뒤집어 쓴 기분. 내 최고 업적, 그런데 셔츠 물었다. 작은 일이지만 전부였다. 그의 지지는 연기였다. 친구들이 새집 보러 오면 그는 안내하며 팔을 휘저었다. 여기 대리석 카운터를 넣기로 했어? 우리라고 했지만 누가 건축가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았다. 누가 수표를 썼는지.
그는 내 성공을 훔쳐 안 맞는 옷처럼 입으려 했다. 좁은 주방에서 시작한 꿈이 실현됐지만 나만 살고 있었다. 그는 그걸 미워했다. 집 짓기는 우리의 모험일 터였다. 나무와 돌이 아닌 성공의 형태. 내가 땅을 찾았다. 언덕 위 완벽한 부지, 서울 불빛 내려다보는 저녁에 서서 빛과 공기로 가득한 집을 상상했다. 큰 창문, 군대용 주방. 이 집은 상징이었다. 왕이나 혈통이 아닌 빵집 주인이 번 성 하지만 재무가 필요했다.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회계사 박 선생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지은 씨, 이런 비싼 부동산의 표준 모기지는 목의 돌덩이에요. 현금 흐름을 막아 사업 성장을 죽일 수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럼 꿈 포기하나요? 아니요. 영리하게 하죠. 그는 미소 지으며 제안했다. 사업 확장 자산 활용 대출. 이름 길지만 간단했다. 대출은 개인이 아닌 롤링핀 유한회사로. 집은 주택이 아닌 사업 자산으로 배달 차량이나 오븐처럼. 담보였다. 박 선생이 안경 너머로 진지하게 봤다. 강력한 도구지만 위험을 알아야 해요. 집 운명이 사업과 묶여요. 소유자가 대출 책임도 져요. 민호가 그 미팅에 있었다. 생생하다. 박 선생이 설명할 때 그는 가죽 의자에 기대폰으로 스포츠 뉴스 봤다. 질문 기다릴 때 손 흔들며. 네, 은행이 필요하다면 읽지도 않았다. 대출계약서 두 밤 공부한 나와 달리. 돈을 마법 항아리로 봤다. 책임 사슬이 아닌 화려한 결과만. 집이 올라갈수록 그의 지출이 무모해졌다. 사업 계좌를 지갑으로 봤다. 벽 크기 스크린 홈시어터가 나타났다. 우리 선물이라고. 반짝이는 스포츠카가 차고해. 내 노동의 열매를 즐겨야지. 내라고 할 때만. 내가 설명하려 하면 걱정 마, 지은아. 빵 굽는 건 잘하지만 큰 그림도는 나한테 맡겨. 나 알아의 그는 그림을 몰랐다. 벽, 수영장, 차고를 봤다. 궁전. 나는 자산과 부채의 방정식 봤다. 그는 지위를 상징으로 봤다. 법적 문서 읽지 않은 채. 집 첫 해는 아름다운 무성 영화 같았다. 반짝이는 바닥, 정원, 전망. 하지만 소리가 꺼졌다. 따뜻함, 웃음 없고 발소리만 울렸다. 성공한 여자와 원망하는 남편. 민호의 취미 비아냥이 공기를 썩혔다. 그는 자랑 연기 그만두고 상사나 간수처럼 굴었다. 폭발은 화요일 저녁 왔다. 내 홈 오피스, 밝은 방, 유일한 안식처. 분기 이익 검토 중 숫자가 빛났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민호가 책상 앞에 서서 빛을 막았다. 얘기 좀 해, 명령 줘. 스프레드시트 보며. 바빠, 민호야. 나중에. 안 돼, 화면 가리키며. 이게 문제야. 돈, 계좌, 난 모르잖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결혼이 그래, 혼란으로 봤다. 전엔 재무 싫다고 했잖아. 이제 안 지루해, 날카롭게. 모든 계좌 공동으로 해. 사업, 저축, 다 집도 공평하게. 공평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숫자의 힘을 원했다. 집이 부족해 엔진을 노렸다. 사업은 유한회사야, 민호. 박 선생이 자산보호로 세팅했어. 법적 이유로 분리된 거야. 얼굴 붉어졌다. 내 회계사.
항상 내 조언자 말만 들어. 내 말은? 우리 삶에 발언권 없어? 이건 내 회사야의 단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키웠어. 삶엔 내 말 들어. 하지만 사업엔 아니야. 잘못된 말이었다. 가면 벗겨졌다. 내 사업, 경멸로. 늦게까지 하는 그거. 집 산 그거, 내가 독차지하려는. 나도 살아. 그날부터 집이 집착됐다. 자산 보호해야 해. 저녁에. 집 문서를 그의 이름으로 하자고. 변명은 투명했다. 세금 혜택, 사업 소송 보호. 탐욕의 베일, 나는 알았다. 그의 눈에 보였다. 싸우지 않고 전략 바꿨다. 글쎄, 복잡해. 박 선생한테 물어봐야 해. 망설임이 그의 결의를 키웠다. 그는 영리한 전략가라고 생각했다. 서투른 거짓으로 그의 패를 보여줬다. 나는 지켜봤다. 듣고 조용히 계획 세웠다. 결혼의 균열이 쩍 벌어지며 썩은 기반 드러났다. 마지막 주들은 차가운 전쟁이었다. 아름다운 방들에서 소리치지 않고 무거운 침묵. 민호의 전략은 수동 공격. 주방에 자산 보호 기사 놓고 복도 통화로 문서 이전, 단독 소유, 변호사 들리게. 그는 장군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서투른 아이, 기다림에 지쳐 함정 팠다. 자신의 변호사 최 변호사 고용해 서류 만들었다. 안 알리고. 완벽한 순간 기다렸다. 그 저녁, 과거 재현하려 했다. 스테이크 저녁, 레드 와인 소스, 기념 일용. 비싼 와인 2잔, 사업 계좌로. 촛불 켜고, 미래 얘기, 여행, 성공으로 휴식. 연극이었다. 나는 앉아 와인 홀짝이며 마지막 막 봤다. 저녁 후 거실로 이끌었다. 벽난로 켜 따뜻한 저녁에도. 그림자 춤추고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서류. 지은아, 사랑 기름진 목소리. 변호사한테 간단한 서류 받았어. 집 보호, 우리 미래. 같이 앉으라 했다. 앉았지만 보지 않았다. 서류 봤다. 퀵 클레임 디드. 심장이 안 빨라졌다. 천천히. 밀도 있는 법적 언어 스캔, 단순한 진실. 김지은에서 이민호로 완전 이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안 서명해, 민호, 미소 사라졌다. 뭐라고? 안 해, 그는 좁혀진 눈으로 봤다. 낯선이. 내가 한 걸 다 하고 내 작은 빵집 지원한 나의 집은 파트너십 증거야. 넌 이 집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살았지? 내가 샀어. 진실이 타격됐다. 분노로 일그러졌다. 소파에 앉은 나 위로. 배은망덕한 여자 독처럼. 내 가게와 돈으로 우월한 척 나 없인 원룸에서 꿈만 꾸고 있었을 거야. 서류 집어 얼굴에 들이밀고 펜 던졌다. 선택해. 서명하거나 내 집에서 나가. 진실 드러났다. 그의 에고가 내 성공, 집을 흡수했다. 결혼 권리로. 그의 얼굴 받고 깊은 연민 느꼈다. 결혼한 남자는 사라졌다. 낯선이 그 순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다음 날 세상이 새로웠다. 호화 저택의 침묵이 아닌 한 달 전 몰래 임대한 원룸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빛 따뜻한 사각이 바닥에. 수년 만에 가슴 무게 안 느껴졌다. 만족시킬 리 없고 에고 관리 없고 커피 전 긴장 없고. 나와 도시 소음, 깊은 평화. 커피 한 잔 타서 창가 앉았다. 가볍게. 진짜 자유였다.
민호의 아침은 알 필요 없지만 상상됐다. 왕 침대 중앙에서 늦게 깨고 그의 성이라 여기는 홀 껐고 카운터 만지며 승리. 전화로 자랑. 그녀가 내 방식 봤어. 집 다 내 거야. 정오쯤 샴페인 따고 축하할 때 전화. 최 변호사 웃으며 받지만 목소리 팽팽. 민호 씨, 앉아요. 축하 중인데. 이해 못해 등기소 갔어. 최종 확인. 이 집 그냥 집안이야. 이 미소 사라졌다. 뭐래? 서 있어. 금융적으로. 고위험 고금리 사업대출 담보야. 롤링핀 명의 서류가 이전하지만 부채도 따라. 얼굴 창백. 무슨 부채? 지은이 샀어. 사업이 대출로. 이전으로 개인이 부채 전부 떠안아 잔 무거워졌다. 얼마? 침묵 후. 공포로. 집값보다 많아. 집 아니야. 사슬. 너 자신 파괴했어?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은행 편지 첫 도미노. 새 소유 축하와 첫 집을 통지. 숫자 봐서 3번 읽고 그의 월급 3배 최 변호사에 소리쳤지만 완벽한 서류. 원했잖아. 은행의 실수라고. 하지만 이전됐어요. 시장에 내놨지만 부채 공개로 안 팔림. 수중. 왕국이 감옥됐다. 방들이 조롱처럼. 천장 압박. 벽돌이 실수 상기. 내 삶은 가벼워졌다. 대출 스트레스 사라짐. 박 선생 만났고 미소. 확장 완벽한 위치예요. 이달 후 민호가 가구 팔 때 나는 두세 지점 임대 사인. 사업 2배 비 오는 화요일. 압류 통지. 민호가 편지 들고 창의 빛처럼 눈물. 나는 새 빵집 건너편. 간판 걸리는 롤링핀. 그랜드 오프닝. 그는 집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삶 전체였고 뒤돌아보지 않았다.